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를 통해서 보는 국내 증시의 투자 흐름 또 투자 아이디어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국제문 수석 매니저,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역 더블엠에 계신 분이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혼조세죠. 네, 목요일날 발표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를 앞두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 쇼크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테이퍼링 속도가 좀 연기될 것에 따른 유동성 기대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있었던 어떤 고용 쇼크는 정말 예상대로 경기되는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들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그 독일의 공장 주문 건수가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펀더멘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진핑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로 다가오는데 간밤이슬 다우지수의 어떤 하락세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일부 개별 종목들의 소폭 상승세는 한편으로 봐서는 시장에 대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고용 자금에 어떤 지원 이런 정책이 이제 곧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이런 점에 따라서 자금 지원이 이제 없는데 과연 일자리로 돌아갈까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 스탠스를 더 크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따라서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미국보다 더 상당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감과 함께 이제 유럽에서 먼저 어떤 테이퍼링을 서두르게 된다면 미국 쪽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한편으로 봐서는 유동성 기대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쪽이 심리를 더 많이 자극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테이퍼링을 실시해가지고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좋으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장률이 피크아웃해서 상당히 생각보다도 많이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골드만삭스의 미국 GDP의 성장률 하향, 그렇죠. 모건 스탠리 네. 같은 경우도 비중 축소. 투자 심리가 이쯤 되면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는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당연히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의 한쪽에서는 이제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둡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도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경기의 사이클과 함께 기대를 모으는 업종들은 점점점 성장률 둔화와 함께 종목이 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성장 섹터들은 더 올라가는 모습들.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률이 부담과 함께 시장은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 저점은 강하게 다지겠지만 위로 작년과 같은 어떤 화려한 장세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징주들을 하나씩 국내 증시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알루미늄주가 계속해서 강세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알루미늄들이 주들이 그렇습니다. 있지만, 거의 3일 동안 1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전일 지난주에도 알루미늄 강세에서 또 알루미늄 신고가 행진을 펼쳤는데요. 세계 알루미늄 가장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중국 쪽 이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보크사이트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니라는 데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이런 원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알루미늄 값이 10년 내 폭등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상당히 이런 부담스러운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어떤 자동차라든가 네. 그리고 건설자재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항공 우리가 실수요로 이어지는 이런 점들도 오히려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스탠스와 함께 한쪽에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자격을 분명히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이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세계 기후협약 탄소 배출에 관련된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줄입시다 말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따라서 많이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많이 배출하는 나라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부터는 각 나라마다
오히려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 부담을 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일 어떤 수소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가 2, 3일 조정을 보이다가 또 오히려 폭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관련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전일 더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2013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수소차 세계 최초로 만들었음을 비롯해서 이제 현대차그룹과 함께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중공업 업종들도 이미 수소차에 진출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어떤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고압 업체죠 시마루를 인수하면서 이제 수소차로 진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기업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수소업에 진출하고 있고 따라서 미래 먹거리의 또 하나의 사업인 전기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소차도 또 하나의 대항마로 떠오르겠다는 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전일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이런 2차 전지 관련주가 또다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소차도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점과 함께 어떤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확실히 성장성이 담보되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중국의 외무장관에 대한 방문과 함께 일부 화장품 업종이 또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좀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알루미늄 하면은 과자 봉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알루미늄 가격 주식들이 오르는 것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재료가 부족한데 왜 알루미늄 생산업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재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들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료, 네. 그런 원료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이제 비싸지면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지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가격 전가가 예, 제품 일어날 쪽이 가격도 아닌가. 그러니까 더 많이 그렇습니다. 전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과 함께 이제 최근에 이런 점들은 곧들 이랬던 철강업체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는 점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재료값에 대한 네네. 어떤 상승 네. 이런 점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구매에 되는 소비자까지 이제 가격 전가를 시키는 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작년같이 정말 유동성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진다면 그렇습니다. 수소차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크게 문제 없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충전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하고 달리 수익 기반을 확충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미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이미 이어진 트렌드이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신감 있는 매출이 나오는 네. 상황이고 수소차는 일각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폭발 위험성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전기차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수소차냐 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또 수소차가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10월부터 11월 초에 탄소 배출에 대한 기후 협약 이런 점들이 급속도로 다가오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이런 수소차 쪽에서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 있지만 오히려 우선 당장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쪽에 포커스도 두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수소차 쪽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이 멀었다라고 느끼겠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일부는 이제 서서히 어떤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네. 의무적으로 어떤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든가 어떤 정부 지역의 스탠스도 나오지 않을까 이어지기 때문에 전일 어떤 주가의 상승은 이런 점들과 함께 전기차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왕이 장관 한국 방문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주식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을 재료로 뜨는 주식들을 여전히 좋은 눈으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세계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장 많았던 쪽이 사실 중국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주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내수 소비주가 상당히 컸고요. 특히 임플란트 쪽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엔터주도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발 호재에 많이 민감하게 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는 규제를 볼 것 같으면은 엔터주가 중국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그런 축은 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중국의 장관의 한국에 대한 방안이 과연 미국과 지금 중국 쪽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뭐 그동안의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한월령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쪽의 단초 약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 약간 우호적인 어떤 뭐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미리 움직였던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이번에 방문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종목 매출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게 좀 풀어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다른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수출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뭐 이번에 어떤 방안 이후에 상당히 좀 그런 쪽은 좋게 좀 나오는 쪽이 더 기업의 어떤 플라이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잘 짚어주셨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 봤던 주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하루하루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지만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달 전 가격 그대로 21만 원대를 보이고 있고 뭐 25만 원대를 바라보다가 23만 원대에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주저앉아서 21만 원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주가들이 거의 뭐 지금 뭐 삼성전자도 7만 6천 원대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조금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을 왔던 시점에서 지금 주가 미국은 이제 쭉 올라와서 계속 조금씩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주저앉는다거나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떤 섹터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는 고민이고요. 항상 뭐 한 달 전에도 그렇고 뭐 연초에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전일에도 뭐 주가가 보였지만 이제 좀 뭐 일부의 어떤 그 의견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2, 3년 동안 실적까지 반영해서 너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가 됐지 않은가라고 판단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테이퍼링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쇼크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우려 또 반면에 따라서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또 상승했다. 그런 점들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성장주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미 뭐 재무구조가 확실한 기업 그리고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5년 동안 먹거리가 나오는 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배팅하고 있는 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퍼가 한 배도 안 된다. 이렇게 싼 종목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뭐 경기적인 사이클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뭐 3년 심지어 10년까지 먹거리가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는 이런 재무구조가 탄탄할 기업들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 같이 조정을 보인다면 지금도 나왔지만 어떤 그 일부는 전기차 배터리 쪽 그리고 수소차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따라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더 강세를 보였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은 시장에 대한 시각들. 미국적인 같은 경우도 전일 다우지수가 떨어졌지만 애플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일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상승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지금의 시장의 어떤 한쪽 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성장이 단복되어 있는 이런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주목해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각됩니다. 그 개별 종목 좀 여쭤볼게요. 삼성 SDI.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스텔란티스든 리비안이든 어쨌든 간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하는 날이 파는 날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 주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뭐 주가가 미리 반영해서 상승했다가 뭐 호재가 나오면 떨어진 경우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점들도 맞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보게 되면 뭐 그런 뭐 단기간에 오르면 밀리는 모습들 뭐 그런 점들은 충분히 반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주가를 좀 길게 본다면 네. 뭐 지금이 어떤 전일의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도 보여줬지만 뭐 그런 중간중간마다 매물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2, 3년을 내려다보면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82만 원쯤까지 갔다가 60만 그렇습니다.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77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점에 비교하면 한 지금 5% 6%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 산다 그러면 고점을 뚫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단기적인 모습들은 그때그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네. 좀 중장기로 본다면 네. 뭐 그런 그림도 현재로 봐서는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가능하다. 예. 지금 뭐 조금 이제 중기나 장기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단기적으로나 뭐 앞으로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건설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소부장이라든지 정책 수혜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뭐 전일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는데 그런 이제 건설 쪽인 스탠스는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대부분 하는 공약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건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페인트라든가 시멘트 뭐 전일 일부 뭐 강남 제비스코라든가 일부 시멘트 페인트업 정도 상승을 네. 보였었는데 건설과 건물 이런 업종들도 상승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다라고 무중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전일 상당히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젠 종목은 뭐 상승세를 보였던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전자의 분석을 미리 해서 질병을 미리 알아보는 네, 네. 미국에서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들인데 네. 안젤리나 졸리도 이런 뭐 유전자 분석을 미리 해서 내가 내 유전자 세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어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미리 이제 치료를 하는 그랬죠. 그런 절제 사례거든요. 수술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학의 어떤 발전, 뭐 지금까지는 임플란트 관련된 업종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뭐 보였었지만 이제 다음 주자는 여러 가지 이제 암 치료제 이후에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상 질병을 안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는 현상인데 그러한 질병을 나의 어떤 유전자를 미리 분석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점들과 함께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크로젠의 종목들이 이제 이런 쪽을 한다. 그런 점에서 전일 상승을 했다는 뭐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의 특징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쪽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뭐 바이오 흐름이 좀 그 뭐 상당히 종목이 엇갈리는데 네. 글쎄요. 이런 점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실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네. 그래서 뭐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서 힘들다. 뭐 이런 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어떤 뭐 개인들에게 많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다가온다면 이런 점들은 매출과 함께 어떤 뭐 추가 상승의 빌미를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보니까 첨보도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히 뭐 특징적인 이런 흐름을 보여준 게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천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후성임이 뭐 그 배터리에 관련된 이 전해질 쪽을 만드는 쪽인데 후성임이 신고가를 갱신했었고 천부도 마찬가지로 전일 뭐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3일 조정 이후에 뭐 최근에 아마 추가적인 증설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전일 어떤 뭐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겠다 이런 점들은 그만큼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투자를 더한다, 뭐 공장을 늘리겠다 이런 점들과 상당히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천불원 업종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일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들은 이런 점들을 놓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성장성을 확실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더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뭐 어떤 상당히 지금 종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오히려 이제 뭐 기업들 피크아웃 앞두고 이제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박스권이고 상당히 옥석 같은 종목을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방문이 상당히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오히려 더 이제 뭐 공장이 많이 늘거나 그리고 어떤 그 영업이익이 늘거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골라서 매수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빠졌다만 가지고 이제 중에 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 잘 움직이는가 그리고 전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대부분 뭐 거래소에서도 일부 어떤 철강이라든가 2차 전지가 들어갔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벤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점을 놓고 볼 때는 어떤 그 종목의 옥석 가리기에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도 일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종목의 차별 움직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첨보 이름이 참 매력적이에요. 네. 그 2차 전지하면 다 무슨 LNF, 뭐 에코프로비엠 정말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업체들인데 첨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네, 한국적인 이름이죠.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종합주가지수는 상당히 좀 위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시장에서 물론 한쪽에서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한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는 데 대해서 과거 같으면 이제 뭐 테이퍼링 좀 더 늦을 것 같네. 유동성이 더 증가되겠는데가 아니고 오히려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더 우려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에서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미국도 그렇고요. 점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규제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뭐 10월 말에 있을 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어떤 탄소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가 전 세계가 현실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한쪽 쪽에서는 어떤 그 전기차 배터리 쪽하고 수소차 쪽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맞은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역시 그리고 뭐 어떤 경기 성장에 견입장악을 할 수 있는 일부 어떤 그 재료가 있는 바이오 업종들 종목을 설사히 키핑해서 뭐 성장률이 더 나오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압축하는 뭐 종목 전략이 상당히 구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